똑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에 똑같은 일은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 상황을 포함해서 어떤 일이든 앞을 읽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가령 경마에서도 다음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왜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빗나가는 것일까?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과거에 대해 조사하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과거의 뭐뭐와 비슷하다라고 주장한다. 현재 일어난 현상을 조사하고 과거와 비교하면 비슷한 일도 있으니까. 이렇듯 경마든 주식이든 과거의 자료만으로는 미래를 점칠 수 없는데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 이렇듯 경마든 주식이든 과거의 자료만으로는 미래를 점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 이는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경제에는 똑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다. 이 법칙을 알고 있으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과거에 관동 대지진과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던 것처럼 일본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땅값이 매번 상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은 이제 끝이다 라며 동분서주했고 땅값은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역에 땅을 사둔 사람들은 훗날 큰 돈을 벌었다. 반면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땅값이 하락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사람이 관동 대지진 때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땅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이 복구되고 나면 치솟으리라 생각한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듯 경제에 똑같은 일은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시소현상이라는 법칙이 있다. 내가 긴자 마루칸을 시작했을 당시 의사들의 인망은 매우 높았고 모두 돈을 잘 벌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반동이 찾아왔을 때 한쪽이 떨어지면 시소처럼 반대편에 있던 다른 한쪽이 올라가게 된다. 의사, 즉 서양의학의 반대편은 동양의학, 한방이다. 그런데 한방의 시대는 이미 에도 시대에 도래했었으니 다시 찾아올 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시대가 올까? 아마도 한방을 기초로 한 건강 보조 제품을 선호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제의 법칙을 알면 자연스럽게 시대의 조류를 타고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잘 풀리지 않고 고생만 한다면 시대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니 경제의 법칙을 떠올리며 시대를 읽으려고 노력해보자. 시대를 읽을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회사에 나가지 않고 드라이브를 해도 회사 매출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세 가지 법칙을 알아둔다. 경제의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경제에는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소현상으로는 시대가 바뀔 때는 그때까지 권력을 쥐었던 사람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이 정한 운명이라는 것이다. 즉, 이 세상은 신이 정한 운명 안에서 움직인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요즘 중국을 보면 상당히 풍요로워졌고 다음으로는 인도와 베트남, 중동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성장해온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주춤세로 돌아서고 있다.
신은 21세기를 경계로 세계를 빈곤에서 구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아시아 지역을 아시아 경제권으로 묶자라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구를 하나로 만들려는 흐름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싫어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은 중국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다음은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빈곤한 국가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신이 바라는 것은 세계를 빈곤에서 구하고 경제 격차를 없애는 것이니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경제의 시대에 경제를 배우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생각이니까. 그렇다면 경제란 무엇인가? 스스로 일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신은 그것을 배우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경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 경제학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물론 정치가들 중에는 세계 경제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일반인은 그보다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일을 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내도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이런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제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긴자 마루칸의 발전을 생각한다. 그것이 나에게는 경제이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경제를 배우러 왔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경제이다. 국가는 국가로서 경제를 공부해야 하고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일본 총리라면 일본 경제에 대해 배워야 하지만 일반 시민이라면 우선 자신의 경제에 대해 배워야 한다. 또한 회사원은 국가 원수가 아니니까 세계 경제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도 불황으로 직원 중 몇 명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회사에 남을 수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것이 회사원의 경제다. 단 나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하므로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나의 역할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경제 공부를 세계 경제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일본은 국민들이 물건을 별로 구입하지 않게 되어 불경기에 빠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돈을 펑펑 써야 좋은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면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돈을 빌려서도 안 된다.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빌린 돈도 함께 상승하는데 인플레이션일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상품을 사면 상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본다. 하지만 지금은 디플레이션으로 상품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사면 과거에는 빌린 금리 이상으로 토지 가격이 껑충 뛰어서 이득을 봤지만 지금은 토지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이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빌리면 손해를 보는 시기다. 지금은 경제를 배워야 하는 시대다. 신은 우리에게 경제를 배우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 경제란 무엇인가 하면 생활 그 자체이다. 즉 경제 공부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빌리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싫어도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경제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다. 당신이 회사원이라면 자신이 회사에 이득을 주고 있느냐가 경제다. 경제란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니까. 이득을 주는 게임과 같다. 20세기까지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싫어도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싫어도 폭탄이 터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전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지금은 경제의 시대이다. 그래서 싫어도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의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전쟁의 시대는 힘이 세고 강하면 이겼지만 경제의 시대는 이득을 주면 이긴다. 즉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이다. 가령 회사원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일할 시간을 회사에 판다. 즉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파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시급 3,000원인 사람이 4,000원의 일을 하면 회사는 이득을 본다. 그럼 4,000원만큼 일하고 3,000원밖에 받지 못하면 손해일까? 그렇지 않다. 경제의 시대에서는 이득을 준 사람이 승자이다. 그래서 경제의 시대를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과거 일본의 전자제품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나 대만 등의 기업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다. 품질이 똑같다면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다. 이득을 주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다. 요즘은 이득을 준 사람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전쟁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이겼지만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이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주는 월급 이외에 책상이나 사무용품,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직원은 화장실에 가면 물도 쓰고 휴지도 쓴다. 회사는 이런 비용은 물론 보험의 절반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회사에 손해를 미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유능한 직원이란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경제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이득을 주고 기쁘게 하는 것이 좋다. 취미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승자이다. 회사에서는 회사에 이득을 주고 책에 좋은 글이 있으면 친구에게 알려주는 등 주변을 둘러보면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때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방법은 수없이 많다. 가르쳐 주기만 하는 사람보다 편하게 다가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승자이자 정답이다. 시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웃는 사람이 이득이다. 무사의 시대에는 웃지 말아야 강해 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 또한 지금은 회사원에게는 회사원의 경제가 있고 사장에게는 사장의 경제가 있다. 이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간혹 자신은 고객이라며 매장에 가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방해만 될 뿐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민폐이다. 고객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핑계를 대는데 더 이상 이런 핑계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많이 내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나는 있어줘서 고마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 줘서 고마운 존재인 나는 일본에 있어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히토리 씨가 있어줘서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긴다. 지금은 그런 시대이다. 서로 죽이는 시대는 끝났다. 서로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 즉 남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만일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웃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고 있는가?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다면 딱히 주는 것이 없어도 적어도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하는 등 공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안 합니까? 라고 핀잔을 주고 싶다. 주변에 파리만 날리는 국수집이 있다면 그 집은 국수가 맛이 없거나 가게 안이 더럽거나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게 안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고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듯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국수집의 주인일수록 오히려 휴일에 다른 음식점을 찾고 국수의 깊은 맛을 연구하거나 성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성공하고 싶다면 휴일에 장사가 잘 되는 국수집에 찾아가서 몇 그릇이고 먹어보고 맛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주인조차 찾지 않는 맛없는 가게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자신도 가고 싶지 않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이다. 21세기는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이득을 줄 수 있을까? 정답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다. 좋은 취직 자리가 어디 없나 하고 일을 찾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어떤 자리라고 물어보자. 당연히 월급도 많이 주고 휴가도 많이 주면서 안정적인 자리지 라고 답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비극적일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니까.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로워질 뿐이다.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인기가 많길 바란다면 여자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남자다운 사람이 인기가 많았다. 남자답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자도 트럭을 운전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제 여자들이 원하는 남성상은 더 이상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다. 이상적인 남성상이 달라졌다. 신은 여자에게 향상심을 주었다. 그래서 자신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사귀고 싶어 한다.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는 남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향상을 방해하는 남자를 제일 싫어한다.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일이든 뭐든 다 해봐. 실패해도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남자가 인기가 많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처럼 요즘 시대는 남편이든 누구든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책을 썼다. 인세를 받지 않아도 돈은 충분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제자들이 신세를 지고 있는 출판사의 부탁이라서 그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강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아도 강사료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설렁설렁 하지는 않는다. 강연회에 와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이야기한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사장이라며 으스대는 사람이 있는데 으스대는 것만큼 꼴불견은 없다. 이러한 행동은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이것만으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와주셔서 참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고 분위기에 맞출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사람들이 내 눈치를 살피거나 기분을 맞추도록 하지 않는다. 항상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쓴 책을 읽었다면 누군가와 만나서 행복하다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만나서 좋았어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